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3회 같은 경우는 다들 풀어보셨겠죠? 안 풀어보셨으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들 이제 한번 풀어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33회까지 왔을 때 그 난이도를 좀 책정을 하자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시험이 이제 33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정도에서 조금 높았던 정도 난이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회는 어땠는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자라는 얘기죠. 자, 1번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기의 생활 모습을 옳게 찾아봐라. 지금 보면 이제 유물 유적 문제인데 거기에서 눈에 확 띄는 게 그림이죠. 그림이 이제 가락바퀴가 나왔어요. 이 유물은 중앙에 구멍에 축에 딱 끼고 이 식물을 놓고 돌리면 거기에서 이제 구멍에서 이렇게 나오는 실을 뽑는 기구 뭐였습니까? 가락바퀴. 가락바퀴는 이제 신석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석기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죠. 1번.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청동기죠. 잔무늬 거울이면 철기. 자, 두 번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으니까 구석기겠죠. 신석기는 이제 웅집이 출연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했다. 그렇죠, 신석기. 자, 네 번째 보시면 철제 농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철제 농기고 당연히 철기 시대고. 자, 5번 거푸집을 활용해서 청동기를 제작하였다. 그렇죠? 청동기나 철기. 그러니까 이제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거푸집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사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1번에 3번이 정답,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는 겁니다. 자, 대군장이 없고 후 읍군 삼로 등이 있어서 하호를 거느렸다라는데, 읍군이나 삼로라고 하면 이제 옥저냐 혹은 동해냐, 그렇죠? 옥저 동해 둘 중에 하나겠죠. 음락이 서로 침범하면 벌로 생구나 소 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했으니까 동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12월의 연고라는 제천행사 부여지요. 12월 연고 부여 제천행사. 자, 두 번째 여러 가들이 사출도 당연히 부여겠죠. 세 번째 제가회의에서 국가 중대상을 결정을 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죠. 자, 네 번째 특산품으로 단공과마 반어피 앞잡아서 단과반 동해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제사장 천군과 소두가 존재했으니 사만사회에 재정 분리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찾아봐라. 순서 맞추기죠. 순서 가번 한번 볼게요. 가번 사비로 천도하고 백제 왕이구나. 그렇죠? 백제.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으니까 6세기 백제의 성왕 때입니다. 그렇죠? 이제 사비성 시대고요. 나번 보시면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불교를 받아들였으니까 4세기 침류왕 때지요. 자, 다번 보시면요.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4세기 근초고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4세기가 두 개죠. 4세기 두 개 뭐부터입니까? 근초고왕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침류왕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나 가가 되겠죠. 다나가 5번이 이 정답이죠. 그래서 침류왕 불교 수용 근초고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초고왕은 백제 전성기다 보니까 불교도 근초고왕이 수용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4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군데 그는 영유왕을 제거한 뒤에 보정왕을 올리고 대망리지가 되었죠. 누굽니까? 연개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난 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평양 북은 사수에 쳐들어온 당의 군대를 섬멸했고 이 장면은 그 전투를 상상해서 그린 거다라는 거죠. 1번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고려시대 서희 아닙니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 거란의 1차 침입. 자, 두 번째, 동북구성을 개척을 했다. 숙종 때죠. 역시 고려시대 윤관인데 여진 정벌을 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만들었고, 이를 가지고 그 여진을 토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개척을 했었다. 세 번째,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발해, 그렇죠? 발해 무왕입니다. 그래서 요서산동을 공격을 했었고, 자, 네 번째, 신라의 대하성을 빼앗았으니 이 의자왕 때죠. 백제 의자왕 때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천리장성을 축조했는데 주관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천리장성은 영유왕 때부터 보장왕 때까지 이제 만드는데, 이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연개소문이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힘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5번이 이 정답이었다라는 거. 자, 어디입니까? 이제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시대는 이제 통일신라지요. 소장처는 도다이사 쇼소인 일본에서 발견됐고요. 내용은 이제 4개 촌락의 이름과 넓이, 호구, 소화, 말, 토지, 나무 등이 조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의 문서였죠. 통일신라 서원경 중에 서원경 중에 4개 촌락의 그 재산 목록이 작성되어 있는 통일신라 민정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바로 나오죠. 5번째, 5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1번 지게는 이제 광무개혁 때죠. 광무개혁 때 이제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 측량을 해서 그 땅 문서를 주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홍패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문과와 무과에 합격을 하면 이 그 홍패를 줬어요. 양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일종의 합격 증서고, 이제 백패도 있습니다. 백패는 이제 기술관, 그러니까 이제 작과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합격 증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명첩이죠. 역시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양반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첩지죠. 전후 복구 사업에 쓰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첩지, 공명첩. 네 번째가 이제 청금록인데, 청금록 같은 경우도 역시 조선시대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양반들이 그 서원이나 향교에 출입할 수 있는 명단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이제 청금록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6번 문제로 갈게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경주 가문사지가 나왔어요. 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이잖아요.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던 만파식적 설화에서 보면 왕의 아버지 이 문무왕께서 죽어서 바다에 용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 문무왕의 뜻을 이어서 7세기 가문사를 완성을 했고요. 그 가문사 행차길에 대나무로 만든 만파식적인 비리, 그렇죠? 자, 1번 이사부를 보냈다라는 것이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산국을 정벌을 하였다라는 내용. 두 번째,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으니 그것이 신문왕의 왕권 강화였구나. 세 번째, 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했으니 6세기 진흥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전성기. 네 번째, 이차돈의 순교로 신라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상품권은 신라 원성왕 때죠. 원성왕 때 그 국학의 졸업생들을 성적에 따라서 관리에 임명하려고 했었던 독서상품권인데 당시 진골규적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7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료는 일본 나라현에서 출토된 목간인데요. 고려에 보낸 사절이 귀국했으므로 댐포지 2년. 이게 언제예요? 758년이에요. 8세기래요. 자, 시절에 그 위계를 2단계 올린다라고 적혀 있었고, 목간에서 일본이 이 국가를 고려라고 지칭한 사실, 당시 이 국가가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국가는 어딥니까? 8세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국가인데 고구려를 계승했다. 발해지요. 자, 뒤에 부분에 보시면 되고요. 이제 8세기라고 했으니까 이 발해 통일신라 그리고 위쪽에 발해 남북국 시대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전성기 해동성국이라 불렀으니 발해 선왕 때 중국에서 발해를 이렇게 칭송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국을 5도 양계 고려 시대, 고려의 현종 때 전국을 5도 양계로 구분을 하죠. 자, 세 번째,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으니 신라, 누구 때요? 신문왕 때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나당연합군, 그래서 나당연합군은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죠. 일단 660년에 백제 멸망, 그리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시켰단 말이죠. 이게 다 7세기 때인데 지금 자료에서 8세기라고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758년이라고. 자, 다섯 번째, 지방관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 문무왕 때인데 거기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 없고 발해 국가만 찾는 거니까 1번 선왕 때 1번이 정답. 우리가 8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사료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씩 문제의 질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퀴즈 한국사예요.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조직은 무엇입니까? 풍월도라고 합니다. 자, 2단계 대표적인 인물로 김유신이 있고요. 3단계 친흥왕 때 국가적인 단체로 공인했다라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이거 화랑도예요. 신라의 화랑도. 그래서 신라 출신 화랑. 누구? 김유신이죠. 가야의 가야 출신 신라 화랑. 자, 그래서 풍월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풍월도뿐만 아니고 국선도라고도 하고 풍류도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화랑도지요. 어이구, 정답이 나왔네요. 4번에. 화랑도의 관리 지침서는 또 원광의 세속 5개도 있어요. 흉트의 세속 5개, 원광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또 화랑도, 진흥왕 때 공인돼 있다. 자, 1번 도방은 언제입니까? 도방은 이제 무신집권기 때, 그렇죠? 무신집권기 때 이제 권력 기구였죠. 경대승이나 최충원이 이제 만들어서 신변 보호 기구로 역할을 했었던 도방. 중방은 뭡니까? 역시 무신 최고 권력 기구죠. 그래서 중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정치를 했다. 정중부가 만들었고. 세 번째 보시면 별기군인데 이것은 이제 1881년 이모군란이 82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 신식군대입니다. 그래서 민씨정부에서 당시에 만들었던 별기군. 네 번째 화랑도. 5번 소고군은 뭡니까?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제를 냈었던 지방방어 군이죠. 지방군 됐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갈게요. 자, 9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오늘 알아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오늘 주인공은 신라불교 대중화를 위해 이끈 승려인데 그는 무예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신앙 원효지요. 원효의 아미타 신앙.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문화쟁론을 저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쟁사상 또는 이제 일심사상이라고도 하죠. 모든 것은 이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한 원효의 화쟁사상, 그렇죠? 논쟁을 화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승기론선 그리고 십문화쟁론 이런 것들은 이제 저술을 했었다라는 거죠. 금강산맥영론. 자, 두 번째 화엄일승법계도는 통일신라 의상이 화엄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세 번째 해동천태종은 이제 고려시대 의천. 자, 네 번째 보시면 누굽니까? 수선사 결사, 정예상수, 도노점수, 진울이지요. 자, 결사운동, 고려시대. 다섯 번째, 유불일치설은 해심이죠. 역시 고려 후기 해심대사가
유불일치설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유교,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해심의 유불일치설이죠. 1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봐라. 우리 고장의 역사인데요. 자,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첫 번째 거 보시면 신석기 시대 발자취 고산리면 제주도 함경입니다. 제주도 함경 고산리인데 모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삼별초의 최후의 항전 항파두리 항목유적. 최후의 항전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했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군사기지 알뜨르 비행장 오히려 더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그 제주도에 비행기를 숨겨두었던 곳 군사기지 알뜨르 비행장인데 아래 벌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주도의 방언 알뜨르. 자, 네 번째 4.3 사건의 아픔 기억. 그렇죠. 그래서 너분숭이 일대, 너분숭이는 제주 북촌 쪽에 있는데 역시 다 제주도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죠. 3번에 있죠. 제주도가 그림의 맨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자, 11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교육기관이네요. 어떤 교육기관인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죠. 가번. 고구려의 경당 누가 만들지요? 고구려 장수왕이 만듭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만들어서 지방의 일종의 지방의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그 무예까지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나번은 이제 국학인데 누가 만듭니까? 신라 신문왕이 만들죠. 다번 볼게요. 국자감은 이제 고려시대 그 뭡니까? 국립대학교죠? 성종대. 자, 라번. 서원은 또 뭡니까? 조선시대 일종의 사학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보고 풀어볼게요. 기억번. 글 읽기와 말쏘기 이런 무예 같은 걸 가리켰다. 맞죠? 미음번 보시면 최충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문종 때 구제학당, 신라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문종 때면 고려시대인데 고려 때 구제학당, 사학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번 보시면 출판을 담당하는 서적포를 두었다라는 건데 이 서적포는 누구 때예요? 고려 숙종 때예요. 틀렸잖아요. 성종이고 숙종 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국자감 안에다가 설치한 것이 출판기관 서적포였어요. 그러니까 성종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죠? 국자감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국자감을 성종이 만들었지만 숙종이 그 안에다가 서적포를 설치를 했었다. 맞는 얘기예요. 리얼번 보시면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원에서 파견된 게 아니고 뭐 향교에 파견이 되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번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하나 떡하니 물어보면 되는데 섞어서 내버렸잖아요. 12번 인물에 대한 활동 옳은 것.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직접 건의하는 목적이 뭐냐. 화약과 화포를 제조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했다. 누굽니까? 진포전투 관련된 최무선이죠. 화통도감 그렇죠. 최무선은 이제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진포전투에 화포를 설치하고 화약을 제조했다라는 거죠. 자, 1번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세종 때지요. 조선시대지요. 두 번째 위화도에서 왜군했다.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우왕 때 그렇죠. 위화도까지 갔었죠.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러다 이제 군사를 다시 돌렸다라는 거고. 세 번째 나선 정벌에 참여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효종 때지요. 효종 때 그 변극과 신유 를 보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최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다. 이것은 고려 2차 침입, 고려시대 몽골의 2차 침입 김윤후지요. 김윤후가 용인 처인성에서 몽골 애들이 2차 침입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쫓아냈다. 다섯 번째, 진포제첩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번이 정답.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이라고 했는데 4군 6지는 누가 세종이 개척을 했는데 누굴 보내요? 4군의 그 최윤덕, 6진의 김종서를 보내죠. 자, 13번. 다음 가상 뉴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 무엇이냐? 이승휴가 고조선에서 충렬왕 때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표현한 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발해의 역사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휴가 책을 썼죠. 이승휴의 제왕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봅시다.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이것은 이제 삼국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대표적인 기전체 역사서. 두 번째, 단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었고, 세 번째 보시면 남북궁이라는 용어는 처음 언제 씁니까? 유독궁의 발해고에서 쓰지요. 발해고. 조선 후기 역사서. 자,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등재되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 신라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으니 이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14번 문제로 갈게요. 자, 14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면 화폐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를 주주한 국가의 경제 상황, 사만통보, 해동통보, 이거 언제예요? 고려시대죠. 고려 숙종 때 만든 화폐죠.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를 지금 찾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 1번, 전시과가 시행되었다. 고려 경종 때 시정전시과가 시행됐죠. 그러니까 이제 맞고. 두 번째, 외관 개시를 통해서 인삼이 수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무역이죠. 그래서 동래상인, 그렇죠. 그래서 내상의 활동이죠. 그리고 언제 때입니까?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황, 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했다라는 거. 세 번째,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이제 조선 후기지요. 네 번째, 담배, 고추 등의 상품작물 역시 조선 후기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팔기 위해서,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밭농사가 성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상품작물의 발전이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장보고의 활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와 관련된 내용은 경종 때, 모두 조선 후기. 자,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찾아봐라. 시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문장에 보니까 이날 최후가 왕에게 속히 강화도로 앵치할 것을 청하니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했다. 최후가 녹봉을 운반한 술에 100개 정도를 빼앗아서 자기 집 재물을 강화도에 보내니 개경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최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인데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강화도로 천도하자는 얘기예요. 강화도. 그럼 지금이 언제입니까? 몽골 애들이 쳐들어올 몽골 침략기예요. 1차 침입이 끝나고 2차 침입이 들어올 때 이때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무신 정권은 1170년이죠. 그리고 개경으로 완도한 게 1270. 우리가 이걸 연도를 모른다고 했을 때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1170에서 1270에서 그러면 다 아니면 라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정방을 설치했다라는 모습 보이세요? 정방. 정방은 누가 설치합니까? 정방은 최후가 설치하죠. 최후가 설치해서 이 정방에서 모든 정무를 다 받죠. 그러니까 정방을 설치해서 이 이후겠죠. 최후 집권 이후 라번 4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최후가 무엇을 했느냐 이걸 만들었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한 번만 생각해도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6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명령에 따라서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세조가 나왔어요. 조선 세조 형조의 사형수에 관한 일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는 육조에서 직접 나에게 보고를 해라 라는 거죠. 세조가 시행한 육조 직계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조는 이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 육조 직계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1번.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뭡니까? 대종법이죠. 대동법. 그래서 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물 구입 상인이 필요했고 그것이 공인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렇죠? 세조가 시행한 육조 직계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지요. 자,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도입된 것은 과거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고려시대 과거제니까 지금 고려시대 묵과는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국정과 왕실 사무의 분리를 가져왔다. 이것은 홍범 14조예요. 홍범 14조 같은 경우는 저 2차 갑오개혁 때 아닙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다섯 번째, 붕당 간 대립을 배경으로 실시했다. 붕당 정치는 선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붕당 정치가 아닌 뭐라고 해야 돼요? 훈구가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 사림끼리 싸우는 건데 그 시기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죠.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가상 광고에 나타나는 민속놀이로 옳은 것. 자, 지금 광고를 했는데 뭘 파고 있대요? 자, 놀이판과 윤목이라고 돼서 바닥에 뭐가 있고 나무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 나무 강목 같은 거.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놀이판 위에 펼쳐진 벼슬살이 누구나 한 번쯤 높은 벼슬 꿈꾼다. 윤목을 굴려서 영의정의 꿈을 이뤄보자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이 그 놀이는 뭐냐면 주사위 같은 거 있죠? 주사위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딱 던지면 거기에 이제 딱 나오면 숫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말을 이동합니다. 말판에 척척 돼 있는데 말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도 말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해서 끝에는 영의정이 있는데 이 영의정에 먼저 올라가면 이제 승리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도 뭐 비슷한 놀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부루마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놀이가 조선시대 이때 있었는데 이 놀이가 뭐냐? 승경도 놀이입니다. 승경도 놀이 4번에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윷놀이인데 만약에 그 윷놀이에 이제 던지는 윷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윷놀이는 이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고누놀이라고 하는데 고누놀이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고 네모 있는데 이런 판을 그려놓고 돌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흑색, 백색 이렇게 해가지고 백색을 이제 이렇게 포위하면 잡는 이런 놀이가 있는데 이게 고누놀이. 자, 세 번째 이제 차전놀이지요. 그래서 이제 팔짱을 끼고 어깨로 밀어내서 승리하는 그런 놀이예요. 다섯 번째, 노다리 밟기는 그 안동에서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숙이면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양쪽에서 사람을 받치고 이렇게. 이것은 언제 유리가 된 거죠? 이게 그 고려 말 그렇죠? 공민왕 때 그 누굽니까? 노국공주와 공민왕이 안동 지역으로 피난을 갔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그렇죠? 그때 이제 안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국공주가 강을 건널 수 있게끔 인교를 만들었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됐던 것. 자, 1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편찬 목적, 국가 행정을 체계화하고 유교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거죠. 내용은 국가 조직, 재정, 의례, 군사제도 이런 것들 법을 담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조선의 대법전, 경국대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육전체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호, 예, 병, 형, 공, 전. 그래서 육전체제로 되어 있다. 1번. 육전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파트별 6개 파트로 되어 있는 법전이에요. 자, 두 번째, 경율론 3장을 모아서 정리한 것은 고려시대 대장경. 자, 세 번째 보시면, 역대 전쟁에 관한 기록을 체계화했다. 전쟁 기록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조선시대 법전이죠.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수시력과 회회력을 통해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은 세종대 칠정산이죠.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법서죠. 달력 계산하는 책. 이것을 이제 세종대 만들었고, 이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천체 관측을 한양을 기점으로 했다라는 것. 자, 다섯 번째, 효자, 중신, 연료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세종대 역시 윤리선대 삼강행실도를 그려놨지요. 이것은 이제 그림책이지요. 그림이 있고 글자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침에 어른들을 보면 문안 인사를 해라.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삼강행실도. 18번은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19번. 자, 승경도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하죠? 생소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 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어디에 관직 경력표인데 광해군 때부터 인조 때까지를 그려놨네요. 그렇죠? 좌부승지. 좌부승지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좌부승지, 승지, 승정원. 그렇죠? 승정원의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승정원의 그 상품, 당상관, 정상품이니까 이제 당산관이죠. 빨간색 옷 입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관직 이름이 좌부승지다라는 거예요. 자, 나번 보시면 광해군 때 광원도 관찰사. 그럼 어디에 보내요? 관찰사니까 팔도에 파견해야 되죠. 팔도에 파견하는 지방관이다라는 거죠. 다번 대사원은 사헌 있잖아요. 대사헌. 그 사헌부에 대자가 써 있으니까 장관인가 보다. 그렇죠? 맞아요. 사헌부의 장관입니다. 대사헌. 자, 라번. 형조판서라고 돼 있으면 뭐 형조에 있겠죠. 형조. 그래서 이품 이상의 이제 장관직을 형조판서라고 해요. 자, 그 영의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최고 관등이죠. 최고관직. 어디에 소속돼서 의정부에서, 그렇죠. 의정부에 소속돼서 재상으로서 합의제를 주관했던 영의정입니다. 실세로 왕 밑에 바로 넘버 2. 그렇죠. 1번.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그렇죠. 승정원에서 했습니다. 왕의 비서기구. 두 번째. 군 현의 수령을 감독했다. 관찰사는요, 부목군현에 파견된 수령을 관리, 지휘, 감독하는 그 역할을 냈었죠. 맞는 얘기. 세 번째. 자,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번은 뭡니까?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고, 이 3번에 얘기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3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3사, 요거는 조선의 3사의 하나죠. 그래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 3개 기구를 3사라고 하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이 뭐가 있었어요? 대간제도, 대간권이 있었죠. 고려의 3사는 그냥 화폐 출납을 담당했고,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보면 형벌에 관한 주관. 그렇죠. 형주에서는 뭐합니까? 재판하지요. 형법. 그렇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재판소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국정정반을 총괄했던 최고관직 의정부의 영의정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2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헌부, 대사원이라든가, 그렇죠? 승정원의 관직, 좌부승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헷갈렸다라고 하는데, 요것만 딱 봐도, 요거는 정확하게 답이 아니네? 나오죠? 그래서 조금만 여유만 갖고 있었어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20번 들어갑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우리 역사 속에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우리 학교에서 여성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다라는 거죠. 자, 1번 1강 특강 내용 1강인데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7세기 때 왕이죠. 삼국시대 신라. 자, 2번 가번. 나번 볼까요? 나번은 누굽니까? 만덕, 김만덕입니다. 조선시대 이제 제주도의 부호였어요. 상인. 그런데 이 그 김만덕은 제주도의 이제 불쌍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다
사회에 헌납합니다. 그렇죠? 빈민구제에 내 재산을 모두 다 썼다라는 거예요. 유관순 3.1운동에 만세운동, 그렇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에 유관순 열사 독립투사죠. 라번. 나혜석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 작가인데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작가 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나혜석.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번. 여성으로 처음으로 신라 왕이 올랐다라는 거죠. 선덕여왕을 기점으로 이제 진덕여왕, 그렇죠? 신라 말에 진성여왕, 그렇죠? 니은번 흉년으로 고통을 받는 빈민을 구제하였다, 그렇죠? 맞았어요. 자, 디귿번 한번 볼게요. 을밀대 위에서 노동운동을 규탄하였다. 이것은 이제 강주룡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주룡 몇 해 전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더니 계속 나오는데 강주룡은 이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예요. 여성 노동운동가. 그래서 1930년대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최초의 여성 노동운동가였다. 강주룡. 자, 리을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다라고 돼 있어요. 나혜석은 작가예요. 그렇죠? 화가이면서 작가였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여성 의사. 그렇죠? 그래서 김점동. 그래서 그 영어 이름으로 박에스더라고 하는데 박에스더. 이상해요. 그렇죠? 김씨인데 박이에요. 이상하다. 그런데 에스더 김박이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에스더 김박. 그래서 김자 빼고 박에스더 이렇게. 아무튼 김점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 틀렸고요. 기억번, 니은번, 1번 정답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봤을 때 와, 이분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난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고 해서 내가 공부 안 했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에서 딱 보면 1번 기억번과 니은번은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1번은 알지 않느냐. 그렇죠? 유관순과 1번은 알지 않느냐.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당황을 했었다. 21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 자, 조선시대 향촌 기구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이고 좌수 별관 누굽니까? 유향수의 간부 좌수와 별감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은 뭐가 나왔죠?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죠. 그래서 물가 관련되어 있는 기구. 두 번째 성균관은 조선의 대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도병마사는 고려시대 때지요. 고려시대 국방을 담당했던 제추기구로서 최고 회의기구로 임시기구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전민변정도감은 고려시대 때 국민왕 때 그렇죠. 그래서 신돈을 시켜서 당시에 그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노지를 겸병하고 있는 토지를 겸병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민병정도감 고려시대 거다. 자, 22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책에 대한 설명. 춘추관에 실록청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록청 왕이 이제 승하를 하면 그 당시에 왕이 죽으면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관들이 모이죠.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시정기 중심으로 승정원 일기라든가 뭐 의정부 등록, 일성록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사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요한 걸 뽑아요. 화살표 왼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관들이 편찬을 하죠. 그 글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완료한 다음에 사고 역사 창구에 보관을 하는 것. 당시에 이 편찬 과정에서 국왕이 관여할 수는 없지요. 이것이 뭡니까? 조선왕조 실록이죠. 자,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대별로 편찬을 해야죠. 그래서 편년체로 편찬이 되었다. 자, 1번.
세가 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본기가 빠졌죠. 본기 세가 지 열전. 그래서 기전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전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삼국사기 대표적인 기전체지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편년체예요. 자, 두 번째, 시정기와 사초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조선왕조 실록이지요. 세 번째, 현존한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삼국사기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아주 오래된 현존하는 역사서다. 네 번째,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 내용이고, 다섯 번째 보시면 고려 말에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동국통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은 성종 때 그리고 서거정에 의해서 편찬된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렇죠? 조선왕조실록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23번. 자,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사신문인데 수신전과 휴량전, 부활, 수신전과 휴량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고려 말에 있었던 과전법, 그렇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시켰다 그러면 조선 전기 세조 때 직전법,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내용을. 수신전과 휴량전의 지급이 중단되고, 그럼 이제 폐지됐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럼 세조 때 직전법 아니에요? 자, 이 상황인데, 이 법이 실시되면서 죽은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여자들이나, 부모의 제사를 모시려는 자손들이 때때로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이에 일각에서 수신전과 휴량전 부활해야 된다. 맞구나. 이 직전법은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모두 폐지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병폐가 생겼으니까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자, 직전법을 바꾸자라는 내용의 문서니까 당시의 법은 뭡니까? 직전법이네요. 왕은 세조. 그래서 1번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세조가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을 했지요. 두 번째, 노동력의 징발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이건 신라 때, 그렇죠? 그래서 노급이나 시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라 때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지어진 그 토지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인품과 공로를 지급으로 토지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 이것은 역분전 때 고려 태조 왕건이 이 그 통일을 시킨 그 공신들에게 상을 주는 그 역분전을 지급을 했는데, 이 역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을 부담했으니 그것이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이지요. 다섯 번째, 자,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 처음 실시한 대동법이지요. 광해군 때 대동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 생물연대 16세기에서 15세기 초 사명당이네요. 사명대사, 그렇죠? 주요 활동, 임진왜란 한때 의병을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서 활약됐어요. 그래서 유정, 휴정 대사 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분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평양성 일대에서 활약을 했고, 1604년 선조의 명령으로 일본에 파견이 되는데, 일본과 강화를 한 다음에 조선인 포로, 그 일본에 있는 3,500명 정도의 조선인 포로를 다시 데리고 들어왔다, 귀환시켰다. 유정대사지요. 사명대사 유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번, 도선은 이제 신라말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선종. 선종승려니까 성종승려 도선이 뭘 갖고 왔죠? 풍수지리서를 갖고 왔습니다. 자, 2번은 누가 있을까요? 의천이죠. 의천은 이제 고려시대 때죠. 그래서 이제 천태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누가 있을까요? 의상, 통일신라죠. 화엄종과 관련 있죠.
범사상. 다섯 번째, 진울, 고려의 그 불교 통합운동, 진울이죠. 그래서 정해쌍수, 도노점수. 그래서 수선사 결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2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밑줄근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자.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록 아들이 임금이 됐지만 그녀는 정치권의 분쟁과 은밀한 군중 내의 음모 속에서 남편을 잃고 친정이 풍비박산되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애는 해경궁 홍씨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아들이 임금이 됐고, 그렇죠? 자신의 남편은 죽었고, 뭡니까? 정조죠. 그래서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한중록에 대한 내용이죠. 한중록. 자, 1번. 벽파와 시파의 대립이 심했다라는 거죠. 이건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 사도세자 잘못을 했는데 죽는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았냐. 시파. 무슨 소리냐.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지. 벽파. 그렇죠?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정조.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가 혁파되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시켜버리죠. 자, 세 번째, 자위 대비 복상 기간을 둘러싼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있었죠.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조의제분의 내용이 빌미가 되어서 무오사와 연산군 때 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조전락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으니 선조 때였다. 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26번. 가에 들어갈 역사 용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조선 후기 지주나 대상인 등이 동전을 재산으로 간주해서 이를 간직해두고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그냥 갖고 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돈을 그냥 재산 축적에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돈이 유통이 되지 않았죠. 돈이 고갈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조선시대 전황이라고 하죠. 전황.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같은 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사회 병폐는 어디에 있다? 돈에 있다. 돈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패전론도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정답은 4번. 1번은 뭡니까? 광작이죠. 이것은 1인당 경지 면적이 확대되는, 그렇죠? 경작지가 확대되는 그 광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박납.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공납. 공납을 대납하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박납입니다. 그래서 박납의 폐단이 말할 것도 없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동법을 시행을 했던 것이고, 잠체는 뭡니까? 이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 건데 몰래 채굴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금을 안 내려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잠체라고 하는 것이고, 5번 향전은요. 조선 후기에 신향이 있죠. 새로운 양반이 있고 구향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양반이 있었는데 이들의 싸움이죠. 그래서 신향이 구향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나도 양반인데 이 사람아, 이 양반아, 나도 양반이니까 대접을 해줘. 어따 대고 산 것이 이렇게 되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향전이라고 하지요. 자, 이제 우리 33회 중국 한국사 문제를 26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7번부터 들어갈게요.